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1일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한시 완화 추진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5월 11일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세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낮춰주겠다는 조치는 새 정부 출범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는 2,566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2.4% 증가한 수치로 GDP 대비 약 125%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사태 후 시중에 풍부해진 유동성과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부동산 금융 익스포저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지난 12일 부동산 인포가 부동산 R114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 5대 광역시에 공급된 아파트 253만 9,721가구 중 52.6%에 달하는 133만 6,808가구가 준공 20년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대전이 57.3%로 노후 아파트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지난해 입주 물량 부족과 전세가 상승에 신축 아파트에 대한 갈증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 최슬기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는 인수위 방침에 사실상 거부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그동안 이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 형평성을 고려한 방침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자, 이에 따라서 새 정부 출범 직후인 5월 11일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개편될 예정입니다. 자, 향후 시장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저희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된 궁금증은 전화로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생방송은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 해주세요. 노란톡방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지금 시작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부동산 시장의 현재 가장 뜨거운 이슈부터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부동산 이슈 토크 김명관 이사님과 함께 할게요.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명관입니다. 네, 지금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자라고 하는 이 인수위의 요청에 정부가 사실상 거부 방침을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좀 미뤄지게 됐는데 앞으로 시장에 끼칠 영향이 좀 궁금해지거든요. 이사님, 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제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제 5월 11일 이후부터는 양도세 중과가 이제 완화된다고 합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 다주택자들 분들이 이제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양도세 중과가 완화됐을 경우에 앞으로 이제 시장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이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양도세 중과 완화는 다주택자분들에게는 참 희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양도세 중과가 최대 2주택 같은 경우는 65%, 3주택은 75%까지 중과가 되면서 사실상 이 매물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자, 이 부분을 앞으로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있지만 1년 동안 이제 중과 배제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이 매물이 앞으로 이제 시장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 중에 하나인 이 양도세 중과 배제를 이제 1년 동안 시행함으로써 다주택자분들이 조금 수월하게 손쉽게 매물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이 다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 상급지에 가지고 있는 이 똘똘한 한 채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일반적으로 조금 하급지에 있는 부동산 매물들을 이제 시장에 많이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선호주가 떨어지는 하급지에 있는 물건이 시장에 나왔을 경우에 또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지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건 역시도 일시적으로 지금 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후에 이 부동산 양도세 완화 규제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다주택자분들에게 최대 세율 75%를 부과할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 달입니다. 5월 11일 이후에 이제 양도세 규제 완화가 시작된다고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지금이 4월이기 때문에 5월까지 한 달 동안은 제 생각에는 부동산 이제 거래는 뭐 절벽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 이제 거래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앞으로 부동산을 이제 매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또 이제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달 기간 동안 시행하기 전 한 달 기간 동안 참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이 중요한 시점에 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좀 한번 해보시고요. 이 부동산 우리 재산 가치잖아요. 좀 부동산 전문가분들과 상담해 보신 후에 좀 신중한 결정,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11일 이제 정말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은 그래서 뭔가 어떤 선택을 내리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 이어질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굉장히 더 필요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김명관 이사님 지금 안 그래도 1대1 무료 상담도 준비해주고 계시잖아요. 자, 우리가 상담 듣게 되면 어떤 이야기들 듣게 되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시청자분들 혹시 이제 소액 투자 많이들 얘기를 들어보셨을 건데요. 아직까지 소액 투자를 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1대1 개별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자, 1억이라는 소액이라는 금액으로 서울에 있는 재개발에 투자하는 전략을 저희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오세훈 시장이 들어온 이후부터 서울의 재개발이라는 이제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1차 공모가 이제 선정된 신속통합 민간 재개발도 있고요. 올해 초에 발표된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모아서 하는 모아주택도 있고요. 역세권 개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아파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이 지금 개발 계획들이 지금 2025년, 2026년도까지 다 잡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지만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한 해가 지나갈수록 이 재개발에 대한 실현 가능성이 보이면 보일수록 이 투자 금액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초기 단계, 지금 막상 이제 발표했을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금액이 저렴한 오직 재개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이제 저희가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1억이라는 소액으로 재개발 지역에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 아직까지 투자를 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저희 방송을 보시고 1대1 개별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 전문가와 같이 상담을 통해서 소액으로 앞으로 향후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 소액 투자 전략 세워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점층법으로 다 킬링 포인트인데요. 1억 원대. 근데 서울, 근데 재개발 이슈가 있는 자, 꼭 상담 함께 하셔서 이 꿀팁들 모두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주 수요일 부동산 올인원에서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꼭 알고 싶은 부동산 정보 아니면 지금 부동산 고민 때문에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어서 저희의 문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화번호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아니면 노란톡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래 QR코드 찍고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고민 모두 다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미 전화 연결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혹시 이 전화나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는 보유했거나 아니면 투자하고 싶은 곳의 매물명, 지번, 면적 등 궁금하신 점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셔야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상담 가능하다라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그 목동에 네. 27평형 이제 목동 아파트하고 7단지 아파트하고 그다음에 이촌동에 한가람 아파트 28평을 지금 두 개를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제가 직장이 이제 여의도 쪽이라서 거기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게 더 나을지 좀 고민이 돼서 연락드렸어요. 자, 일단 그러면 목동은 지금 7단지 아파트라고 하셨고요. 네네. 네. 자, 그리고 이촌동에는 건영 한가람 아파트 말씀하시는 걸까요? 동부 이촌동. 예. 네, 한가람 동부 아파트요. 이촌동에. 일단 네네. 두 아파트 지금 평형 차이는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데 직장이 여의도신데 실거주 목적으로 이 둘 중에 어느 곳이 그래도 좀 더 나을까? 어떤 게 좀 더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 고민 또 저희가 해결을 해드려야 되겠죠. 자, 이사님, 일단은 실거주 목적인데요. 두 네. 아파트가 평형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가치가 있는 곳은 어느 쪽 선택지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두 아파트를 비교하고 계세요. 네네. 네, 제가 지금 지도에 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일단 목동역의 초역세권이 이제 목동 7단지 아파트를 보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촌동에 있는 한가람을 보고 계시잖아요. 예, 예.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실거주 목적인데, 네. 이제 조금 향후에 좀. 이 두 아파트를 가치가 보신 좀더 있는 이유는 것들. 네. 지금 직장이 여의도에 있기 때문에 예. 여의도에 접근해서 둘 다 좋은 아파트고요. 네. 고민을 엄청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쉬운 결정 아닐 겁니다. 목동 네, 7단지하고 고민이 한가람 많아요. 아파트하고. 예. 지금 현재 목동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목동 7단지가 최고일 거고요. 이촌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우리 한가람이 최고일 겁니다. 앞으로 이제 향후 전망, 미래 가치를 보고 이제 판단해야 되는데 두 아파트 다 지금 현재는 너무 이슈가 큰 아파트들이에요. 일단 우리 한가람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목동 7단지부터 들어갈까요? 목동 7단지는 이제 재건축 아파트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우리가 재건축 시장이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억눌러져 있었죠. 네. 왜냐하면 이 재건축에 대한 이제 초기 안전진단이라는 게 이제 규제가 이제 많이 강화돼 있었고요. 그리고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이 여러 이제 재건축 규제 때문에 재건축 시장이 좀 활발하게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 이번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 재건축 시장이 이제 앞으로 전망이 상당히 밝아졌잖아요. 안전진단 같은 경우에는 면제를 시켜주고요. 초과이익 환수제나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조정을 한다고 하니까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희소식이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네. 거기다가 목동 아파트는 지금 현재 가장 유명한 게 또 뭐가 있을까요? 학군이 있잖아요. 학군이 좋죠. 네. 학군이 좋죠. 학군이면 뭐 거의 서울에서 넘버 2 아닙니까 이거? 그렇죠. 넘버 1이 일단 저는 아직까지는 자녀는 없어서. 네네. 그러면 지금 학군은 좀 배제를 시키고요. 네네. 일단 우리 사업성으로만 볼게요. 예.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이 있는 7단지를 갈 건지 저는 한강변에 있는 한가람에 갈 건지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한가람 쪽으로 가는 거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한가람이요? 네. 그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일단 목동 아파트는 양천구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목동 아파트가 대장주입니다. 내가 대장주예요. 다른 지역 아파트들이 목동 아파트만 바라보고 목동 아파트가 재건축돼서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다면 이촌동 한가람은 좀 느낌이 틀려요. 자, 이촌동 한가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지역의 대장주라고 하긴 좀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강 건너면 반포 주공 아파트도 있고요. 재건축. 아쿠르 리버파크도 있고요. 이번에 들어오는 원베일리도 있고요. 이쪽 지역 한강변에 위치한 아파트들 중에서 새 아파트로 먼저 바뀐 아파트들이 대장주 아파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이 친구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리 이촌동 한가람 아파트도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경우에 대한 가격 상승을 미리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 바로 등 뒤에 우리 민족공원, 이제 공원이 들어올 계획이 있고요.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옆에 보시면 국제 업무지구가 또 이제 들어올
계획에 있고요. 옆으로 한남 뉴타운, 서울에서 가장 큰 이제 한남 뉴타운이 이제 곧 3구역부터 이제 들어올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이촌동 주변에는 지금 아직 예정돼 있는 개발 사업들이 공원도 있고 업무지구도 있고 한남 뉴타운도 있고요. 여러 가지 개발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목동하고 좀 틀린 점은 뭐냐면 목동은 내가 개발돼야지만 그 지역의 가치를 올려주는 대장주 아파트라고 한다면 향후에 5년, 10년 후에는 이촌동 아파트는 꼭 내가 개발되지 않아도 주변에 개발이 되면서 내 가치가 올라갈 겁니다. 거기에다가 요즘에 한강변에 35층 이제 룰이 또 해지가 됐잖아요. 네네. 우리 한가람 아파트는 원래는 리모델링을 이제 진행을 많이 해왔던 단지예요. 근데 앞으로 이촌동 일대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강변에 재건축이 됐을 경우에는 저는 한강변 일대 신축 아파트들이 금액이 지금 현재 서울에서는 가장 비싸잖아요. 그렇죠. 먼 미래로 봤을 경우에는 좀 투자 가치로 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이촌동에 있는 한가람 아파트가 목동도 물론 좋습니다.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자녀들 학구는 정말 최고인 지역이긴 하지만 지금 신혼부부고 자녀가 없다고 한다면 저는 도심과의 접근성이 좀 더 강한 한가람 아파트 가시는 게 우리 위로 보시면 광화문도 있고요. 지금 직장인 여의도도 있고 그리고 3도심 지역인 이제 강남 세 지역을 한 번에 다 갈 수 있는 정중앙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래 가치로 봤을 경우에는 한가람 아파트로 지금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거를 추천해드리면서 이렇게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자, 뭐 실거주 목적이긴 했지만 둘 중에 어디로 갈까요? 그게 뭔가 조금이라도 더 투자 가치가 있는 게 어느 쪽일까요? 라는 고민이 계셨었는데 자, 용산구 이촌동의 건영 한가람 아파트가 조금 더 가치가 높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제가 지금 하계동 현대 우성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요. 네. 저희 와이프가 하도 새 아파트 신도시 쪽을 좋아해가지고 네. 새 아파트로 좀 이사 가고 싶다라고 해서 최근에 이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별내동 쪽에 남양주시 조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네. 그쪽에 있는 쌍용예가 조금 더 키워서 46평으로 좀 갈아타기를 문의를 드리려고요. 자, 지금 일단 실거주하고 계신 곳이 서울 노원구 하계동의 현대 아파트. 우성 아파트, 네. 아, 네, 현대 우성 아파트 살고 계신데, 네. 자, 우리 사모님의 이 성화에 못 이겨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게 평형을 좀 더 넓혀서 새 아파트로 가보자. 그래서 네. 고민하시는 게 남양주시의 이 별내 쌍용 예가 아파트 이쪽으로 갈아타도 괜찮을지 이 부분 네, 문의 여기가 주셨어요. 좋아진다고 그래가지고. 네네. 자, 네. 제가 바로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사님. 네. 근데 저도 이런 질문들 들어오면 고민되는 게 그래도 서울인데 서울에서 빠져나가는 게 정답일까? 이 부분 궁금해지거든요. 네. 자, 이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중대한 결정을 좀 앞두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하계동에 있는 현대 우성 아파트면 여기 하계역 뭐 5번 출구 여기 있는 네, 거기 현대 1차 있는 맞으시죠? 30평대. 네. 초역세권 아파트네요. 네. 그렇죠. 단지 바로 앞에 그냥 지하철이 있네요. 전 너무 좋거든요. 근데 여기 단점은 지금 좀 구축 아파트라는 거 있을 거고요. 그렇죠. 네, 네, 네. 근데 요즘에는 구축 아파트가 더 비싸요. 그렇죠. 혹시 네, 여기 맞아요. 지금 재건축 이슈가 좀 나오고 있나요? 얘기는 나오는데 네. 막 저한테 뭐 얘기를 하는 게 따로 이렇게 하는 게 없어서 네. 얘기만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아마 지금 이 하계역 일대라든지 위로 올라가시면 중계역 일대 그리고 이 상계 노원역 일대 아파트들이 30년이 넘어가면 다 얘기는 나올 겁니다. 네. 하지만 좀 눈치를 보고 있어요. 이제 용적률이 상당히 이제 낮은 지역들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리 하계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그렇게 낮진 않을 겁니다. 200이 좀 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조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매매 금액이 지금 얼마가 되죠? 지금 그 시세 보니까 한 13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평형대 몇 평입니까? 지금 현재 거주하시는 곳이? 저 30평대. 30평형대가 13억이고요. 네. 지금 별내로 넘어가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별내 아까 쌍용 말씀하셨어요. 예, 쌍용 얘가 46평형대. 아, 쌍용은 또 넓은 평수로 하시는 건데 46평으로. 자녀가 3명이다 보니까 제 아이들이 네. 새 아파트 구해서 좀 키워서 가보려고. 46평은 지금 금액은 비슷한가요? 알아보니까 지금 매물대가 11억개도 나와 있더라고요. 11억대도 나와 있고. 네. 오히려 그러면 지금 현재 구축 아파트에서 지금 신도시 신축급 아파트로 가는데 금액은 더 저렴하고 싸요. 평수는 더 커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아, 그럼 앞으로 이제 별내도 상당히 좋은 지역이에요. 네. 일단 별내 지역 한번 가볼게요. 별내 지역. 별내 지금 최근에 지도에 보시면 우리 쌍용 예가가 지금 전 가운데 있죠. 가운데 여기 있는 쌍용 예가 말씀하시는 거고 이 앞에가 이제 상업지구 별내 로데오 거리라고 해서 상업지구 지금 상권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고요. 별내 개발 호재를 한번 우리가 따지고 보면 별내도 좋아지는 지역은 맞아요. 아까 좋아진다고 해서 가신다고 하는데 충분히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현재 지금 별가람역이요. 아마 지난달에 3월 달에 아마 이게 개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호선이 당국의 3개역까지 지금 지나가기 때문에 예전에 별내역에는 지하철이 없었어요. 지금 별내역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예전에 지금 현재 경춘선이 있는데 우리가 경춘선은 잘 이용하는 지하철은 아니잖아요. 네. 서울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지역이 별내였거든요. 근데 이제 별가람역 4호선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접근성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일단 네.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진짜 별내역이 있는데 별내역에도 교통의 호재가 있죠. 8호선이 지금 개통이 예정돼 있어요. 8호선이 한 2024년도 정도면 이제 한 2, 3년 후면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개통 예정돼 있고요. 별내역 같은 경우에는 또 GTX B 노선이 지금 들어올 계획에 지금 잡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4호선에 대한 편의성 이미 가지고 이제 있고요. 네. 8호선이 들어왔을 때에 대한 가치 상승, 잠실까지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노선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GTX가 들어왔을 경우에 서울 도심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뛰어난 지역이 맞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4호선, 8호선, GTX 이 세 가지로 별내 지역의 가치를 상승시켜 줄 거예요. 하지만 이 세 가지보다 우리 하계역 일대가 만약에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면 갈아타야 될까요? 갈아타지 말아야 될까요? 더 큰 가치가 있다고 하면 갈아타긴 좀 그러죠. 예. 네. 제가 지금 혹시 여기 전세 금액을 알고 계세요? 지금 많이 저희가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로 이동하고 오늘 부동산에서 그 하계동은 한 6억 정도. 지금 우리 그리고- 하계역에 있는 아파트, 지금 그 현대우성 아파트가 전세가 6억에 나갑니까? 네. 혹시 여기 대출계 있으세요? 아니요. 대출 안 돼 그럼, 있어요. 그럼 지금 전세 6억 낼 수 있고요. 네. 지금 쌍용 아파트 여기 위치하고 있는데 여기 혹시 전세 금액이 얼마입니까? 거기는 전세 가면은 7억 정도예요. 7억 정도요. 네. 그럼 지금 1억이 부족하네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33평이고 네. 여기는 지금 46평으로 넘어가는데 여기는 새 아파트고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아파트에 대출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현재 아파트 대출을 1억만 일으키세요. 1억 일으켜도 지금 전세 들어온 거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아파트 금액이 지금 고가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아파트에서 대출을 1억만 일으키시고요. 전세 6억을 받으세요. 네. 6억 플러스 1억을 하게 되면 딱 7억이 나오죠. 예. 저는 지금 우리 집을 전세 돌리고 약간의 대출을 합해서 지금 쌍용으로 전세 들어가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그 이유는요. 지금 여기서 나눠서 보면 우리 지역은 서울이고요. 지금 남양주 지역 같은 경우는 경기도예요. 네. 서울은 절대 배신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서울은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보시면 우리 집 주변에도 제가 보기에는 남양주에 있는 세 가지의 개발 호재보다 더 큰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남양주 쪽에 이제 별내 쪽에 GTX 들어오잖아요. 우리 네. 광운대에게도 지금 GTX가 들어오고요. 광운대에게는 지금 복합 쇼핑 센터까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가시면 중계역 쪽에 우리 학원가, 아까 목동 학원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지금 넘버 3 정도 되죠. 학원가 쪽으로 따지면 서울에서. 맞아요. 네, 맞아요. 학원가가 지금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바로 노원역에 이때 보면 이게 상계 주공 아파트 있잖아요. 네. 상계 주공 아파트가 지금 한 14개 단지 정도가 지금 재건축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상계 주공 아파트가 재건축됐을 경우에는 생활 인프라가 훨씬 많이 더 구축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이 구축되는 여기를 따라서 창동역에도 GTX가 들어오고요. 이 노원구 이때 가장 취약점이 뭐였냐면 직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원 쪽에 사시는 분들이 다 서울 쪽으로 내려오셔서 일을 하고 올라가서 주무시는 약간의 배드타운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앞으로 창동역일 때, 노원역일 때 지금 업무시설, 바이오 업무시설이 들어올 계획이 지금 잡혀 있잖아요. 땅도 지금 확보가 돼 있고요. 네. 그렇죠. 시간이 지나서 장기전으로 봤을 경우에 앞으로 지금 별내 가셔가지고 자녀가 3분이어서 어느 정도 지금 사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 분명히 자녀가 이제 컸을 경우에는 다시 학군을 보셔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다시 학군을 보시는 상황이 생겼을 경우에는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계동으로. 다시 돌아오셔가지고 이 중계동 학군이라든지 이 중계동 개발 호재를 누리시는 게 제가 봤을 경우에는 매도하시고 건너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네. 매도하지 마시고요. 전세 금액과 약간 대출 중에서 별내 쪽으로 들어가셔서 거주하셨다가 자녀분들이 컸을 경우에 학군이 필요할 때 다시 컴백하시는 걸로. 자, 그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이 부부의 갈등에서 어느 쪽에 우리 이사님이 서게 될지 궁금했었는데, 좀 복잡해졌습니다, 오히려. 자, 지금 고민하고 계셨던, 현재 거주하고 계신 노원 하계동의 현대 아파트는 전세로 돌리시고 여기에 약간의 대출 더하셔서 지금 고민하셨던 남양주 별내로 전세로 좀 가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녀들 학교에 가게 될 때 다시 컴백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네, 자, 안녕하세요.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네, 현재 마곡 수명산파크 1단지 32평이랑 네, 가양동 한강아파트 31평 중에 매수를 고민하고 있는데 네. 그 둘 중에 어느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미래 투자 가치가 높을지가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일단 목적을 조금 더 여쭤볼게요. 혹시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투자 목적으로만 접근을 하시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네, 실거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장이 마곡이라서요. 아, 직장이 마곡이세요? 네, 자, 그런데 이 둘 중에 뭐가 그래도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을 것인가 고민하시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강서구 이 마곡 수명산 파크 1단지와 또 가양동의 한강타운 아파트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사님, 이 둘 중에서 뭐가 그래도 조금 더 투자 가치가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곡 수명산 파크는 5호선을 지금 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예, 마곡역이나 발산역 이용할 수가 있고요. 바로 위에가 마곡 지금 업무지구예요. 네, 뭐 걸어서 출퇴근 가능한 지역이고요. 네. 마곡이 직장이라고 하니까 아주 편의시설이 좋아 보이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한강타운 말씀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강서구 한강타운 여기 바로 위에 있는 거죠.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고요. 얘는 지금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9호선 네. 이용할 수가 있고 지하철 노선으로만 따지면 5호선보다는 9호선이 좀 더 좋죠. 아무래도 네. 9호선은 황금라인 노선이라 그래가지고 한강변 아래쪽으로만 다니는 이제 지하철역이고요.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도심적인 여의도나 광화문을 한 번에 갈 수 있는 지하역인데 둘 다 좋은 역입니다. 뭐 둘 다 지하철을 끼고 있고 뭐 역세권으로 본다면 비슷한 가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직주 근접도 비슷하고요. 둘 중 뭐 어느 것을 매수하셔도 저는 가격 상승이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맞는 아파트가 어딘지, 내가 추구하는 아파트가 어딘지가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네. 마곡 같은 경우에는 아직 업무 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지가 않잖아요. 자, 네. 마곡 같은 경우는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마곡이라는 이제 업무지구가 아직 다 들어온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대기업인 LG나 이제 코오롱 등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대기업들이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 회사들 역시도 많이 아직까지 더 들어와야 돼요. 지금 현재도 가시면 아직까지 많은 지역들이 공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여기에 들어오는 이제 총 직장인이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15만 명이 지금 여기서 일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현재 주변에 보면 이 마곡 엠벨리들이 이렇게 많이 좀 형성이 돼 있어요. 우리 수명산 파크 쪽도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이 한강변 일대 뭐 우리 현대 아파트라든지 가양동 아파트 일대 그리고 가양동 주공 아파트들도 많이 형성돼 있고 둔촌 주공 아파트도 있고요. 앞으로 직장이 더 들어왔을 때 이 아파트들이 소화할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마곡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에 대한 유입으로 인해서 이 주변 지역 아파트들 특히 신축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 이유는 일단 마곡이 직장이면 마곡에서도 고소득자가 있을 거고 이제 중간 정도 소득자분들도 있을 거고 저소득자분도 같이 일을 하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약에 고소득자들의 경우에는 이 주변 지역을 먼저 거주하는 거를 원할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 신축 아파트를 원할 겁니다. 깨끗한 아파트. 자녀들의 거주 환경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구축 아파트일지 몰라도 앞으로 새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저는 여기 한강변에 있는 한강타운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마곡 수명산 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년 정도, 10몇 년 지금 됐을 겁니다. 네. 한 10년 중반 정도, 15년, 16년 차 아파트가 맞습니다. 되는데 현재 한강타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됐어요. 여기는 우리 한강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년 정도 됐을 겁니다. 한강타운이 네. 30년 된 노후된 아파트긴 하는데 여기 장점이 있어요. 일단 뭐 9호선이라는 이제 역세권, 초역세권의 장점도 있지만 여기 단지들 몇 개가 우리가 지금 정말 로망이라고 하는 한강 뷰가 나오는 단지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이 실거주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마곡 수명산 파크 지금 1단지에 한 16년 차 된 아파트, 16년 차도 상당히 깨끗한 아파트죠. 네. 아파트에 이제 거주하시는 거 하고요. 그리고 30년은 됐지만 우리가 30년 된 아파트들 이제 실내 이제 리모델링 하잖아요. 네. 리모델링 하는데 일반적으로 평당 한 100만 원 정도면 리모델링이 돼요. 그리고 30평이면 100만 원에서 30평이면 3천만 원 정도면 리모델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우리 아파트 리모델링 하면 정말 그냥 들어가면 새 아파트입니다. 새 아파트예요. 안에는, 실내는. 네. 거기다가 한강뷰까지 나온다. 그러면 이 아파트가 거주하는데 앞으로 5년을 거주하든 10년을 거주하든 이게 구축 아파트라는 느낌이 있을까요? 아니요. 없겠죠. 예.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여기는 지금 우리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한강변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바로 앞에 CJ 부지가 있어요. CJ 부지가. 네. 이 CJ 부지가 지금 비어 있거든요. 이제 조만간 여기에 이제 착공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땅 규모가 우리 강남 삼성동 보면 코엑스가 있잖아요. 네. 이제 코엑스의 땅의 규모의 거의 1.5배라고 합니다. 1.5배 땅에 지금 우리 집 바로 앞에 단지 앞에 이제 개발 계획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앞에 업무 시설이나 상업시설이 들어왔을 경우에 가치 상승과 우리 아파트가 한강변에 리모델링 재건축됐을 때 가치 상승 충분히 더 높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저는 마곡 수명산 파크보다는 우리 한강타운 쪽으로 매수하셔가지고 실거주하시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직장이 마곡이라고 하셔서 아무래도 좀 이 마곡 수명산 파크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투자 가치까지 고려를 해본다고 하면 이 강서구 가양동의 한강타운 아파트가 조금 더 낫겠다라는 결론 나왔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아볼게요. 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부동산 고민 있으실까요? 이제 투자 목적으로 용산의 그 서계동에 있는 33-110번지를 이제 매수해도 될지 궁금해서 문의드렸습니다. 33-110번지요. 예. 네, 자, 용산 요새 정말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투자 목적으로 좀 괜찮을지 매수해도 괜찮을지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자, 이사님. 자, 용산 지금 이 서계동 일대입니다. 33-110번지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서계동 지금 33-110번지 지금 투자를 하신다는 건가요? 예. 여기 지금 투자하시면 실거주하셔야 되는데 혹시 지금 주택이 있으세요? 주택은 있는데 여기 거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요. 그래요. 의외네요. 지금 서계동이라는 지역은요, 잘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작년에 이제 신통기획으로 해가지고 후보지로 지금 선정이 된 지역이거든요.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 이제 102곳이 선정됐는데 이 102곳 같은 경우에 선정된 지역 21곳을 빼고 나머지 한 80군데 지역 역시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요. 여기는 무주택자들만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가 실거주 하시지 않아도 된다고요? 예, 저 그렇게 얘기 들어가지고. 혹시 그럼 여기 근생인가요? 예, 맞아요. 아, 근생이구나. 네. 자, 근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거주하실 필요 의무는 없는 건 맞아요. 자, 근데 우리 여기 개발 지역이잖아요. 예. 여기 지금 매매 금액이 얼마죠? 매매 금액이 3억 9천이라고 얘기 들었고요. 3억 3억 9천이요. 9천. 그럼 지금 전세가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8,500이요. 8천. 그럼 거의 한 3억 정도가 지금 투자 금액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물건이 근생이란 말이에요. 혹시 이거 개발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일반적인 뭐 다세대 주택이나 뭐 흔히 말하는 빌라 같은 경우에는 뭐 적은 평형대를 가지고 있어도 입주권이라는 게 나와요. 근데 우리 근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주권 나오는다는 확인을 좀 해보셨나요, 여기? 지금 추진하는 조합 사무실이 있을 거예요. 예. 추진하는 조합 사무실 가가지고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우리 재개발하는 지역에서 근생은 조합원 입주권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서계동 지역에 제가 매매 금액을 보니까 좀 알 것 같은데 저는 매매 금액만 봐도 지금 여기는 3억 9천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3억 9천으로 서계동 들어가서 입주권 못 받습니다. 절대 못 받아요. 그래요? 서울역을 중심으로요. 지금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요. 서계동 같은 경우에는 신통으로 지금 들어간 이후에 여기는 일단 매물이 없어졌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우리 배문고등학교 밑에 쪽으로 보시면 여기가 청파동 이번 신통으로 지금 구획 확정된 지역이 있고요. 옆으로 지금 공덕동 지역, 마포 지역도 신통으로 확보된 지역이 있고요. 청파 1구역도 있잖아요. 이제 서계동을 제외해서 그 아래쪽 지역은 거의 투자 금액이 최소 못해도 한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가요. 청파 1구역 같은 건 10억 이상 들어가고요. 근데 지금 서계동 지역에 3억대로 들어갈 수 있다. 저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물건인 것 같아서 저는 여기 투자는 일단 반대 의견 드리고요. 서계도 서울역 주변에서 꼭 서울역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은 아니에요. 주변에 보시면 서울역을 이렇게 우리가 반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서울역을. 그 위쪽으로는 이제 중림동이고요. 중구죠, 중구. 그리고 아래쪽 지역은 용산구예요. 서울역에서 이제 반을 나눴을 때 아래는 용산구, 위에는 중구입니다.
서울역에는 지금 교통의 호재는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GTX가 2개가 들어온다, 신분상등 들어온다. 서울에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많은 노선이 다니는 지역이 서울역일 겁니다. 다들 서울역 주변에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세요. 그리고 서울역 주변이 사실 막상 가보면 정말 노후도가 심해요. 자, 그리고 이제 서울역에서 바로 아래쪽으로 보시면 서계동 지역 옆으로 보시면 여기가 어디죠? 후암동 지역이 있잖아요. 예, 예. 그렇죠. 후암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별계획 관리 구역으로 한 10년 이상 지금 묶여 있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개발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투자 금액이 최대 못해도 10억 이상은 들어가야지 그나마 갭 투자로 조그만한 뭐 투룸, 빌라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역이 이런 동네입니다. 자, 위로 지금 중림동을 보시면요. 중림동은 지금 개발이 거의 다 끝났어요. 서울역 리가라는 아파트가 있을 거고요. 센트럴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을 거예요. 센트럴 자이 아파트는 이제 입주한 지 한 5년 정도밖에 안 된 신축급 아파트고요. 재개발한 겁니다, 여기도. 그 옆으로 보시면 이제 아현 1구역이 구역으로 예정되어 있어요. 중림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거의 끝난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도 우리가 투자하기는 좀 힘든 지역입니다. 근데 서울역에서 1시, 2시 방향으로 보면 이 회원동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회원동 지역은 명동 바로 옆에 지역이고요. 남대문 시장 끼고 있으면서 회원동에 있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2종 일반 주거 지역의 7층 규제 완화를 통해서 재개발이 가능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해운동 지역이 지금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면서 지금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금 잡혀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봤을 경우에 지금 북부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도 지금 착공 들어갔습니다. 지금 3년 후면 이제 코엑스가 들어올 거고요. 서계동 지역, 후암동 지역, 중림동 지역, 회원동 지역 네 군데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개발이 미확정인 지역은 회원동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개발이 미확정된 지역이긴 하지만 서울역에서 우리 지역만 개발이 안 되고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언젠가는 개발의 가능성이 있겠죠. 지금 서계동 지역에 근생을 3억 정도로 지금 투자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이 금액을 서울역 회원동 쪽으로 조금 갈아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한 2억대 정도면 회원동 지역은 아직까지는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에요. 지금 좀 적은 금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십시오. 회원동도 언제 어떻게 개발 계획이 발표될지 몰라요. 발표되는 순간 우리가 금액을 더 주고 들어가셔야 생기기 때문에 지금 서계동보다는 저는 회원동 지역 투자하시는 거 좀 추천해 드리면서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용산 서계동 일대 투자 전략 좀 고민을 하셨던 우리 시청자분이셨는데, 자, 그것보다는 투자 목적과 이 투자 가치를 또 생각을 해본다면 회원동 일대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투자에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상담은 이렇게 여기서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아쉽게도 오늘 상담 연결이 안 되신 분들 많이 계시죠. 자, 그런 아쉬움 달랠 수 있는 자리도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자, 1대1 무료 상담 이 자리가 마련이 돼 있는데요. 이사님, 어떤 이야기들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이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재개발 투자 전략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좀 전에 시청자분한테도 설명해드렸다시피 이렇게 서울에서 가장 중심부인 이 서울역 주변에도 충분히 이제 2억이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매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장에 가시더라도 찾기가 힘드실 수도 있고요. 특히나 지금 서울 이외에 지방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두도 낼 수가 없는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서울역, 도심 중심부라고 하면 금액이 상당히 비쌀 거라 생각을 해요. 하지만 막상 보고 아직까지 개발 구역이 미확정된 지역들이 있잖아요. 미확정된 지역들은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유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런 지역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 4년, 5년 동안 2026년도까지는 계속해서 서울시장이
재개발을 발표를 할 예정에 있고요. 2025년까지 재개발 사업이 발표됐으면 그 이후부터 우리가 지어야 되잖아요. 그럼 향후 10년간은 재개발 사업이 발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기간은 앞으로 4, 5년 정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아직 초기 단계인 지역들,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지역들, 자, 그런 지역들의 소액으로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1대1 대면 상담 신청하셔가지고 저희 전문가와 좋은 정보, 저희 알찬 투자 방법 한번 전략 짜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대1 무료 상담 통해서 재개발 보물찾기 한번 나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 화면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부동산 시장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고 빠른 정보는 필수일 텐데요. 자, 그렇게 정확하고 빠른 정보들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부동산 정보 체크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체크, 서울시 성동구 사근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십리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볼 텐데요. 왕십리역 2호선과 5호선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조는 방 2개짜리이고요. 현재 시세 4억 9천만 원에서 5억 2천만 원 선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성동구 사근동 자세한 소개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집을 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직장 위주의 주택을 가장 먼저 생각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광화문과 3도심 지역 있잖아요. 광화문과 여의도 그리고 강남 위주로 해가지고 이 4대 혁신축이 만들어졌어요. 이 혁신축들이 다 직장입니다. 국제 금융에 대한 직장. 그리고 강남 일대는 미래금융 AI 마이스 산업, 그리고 우리 서부권 일대에서는 바이오 의류 사업, 그리고 상암 수색은 방송 미디어 사업, 이렇게 여러 가지 직장의 축이 있는 지역이 이 4대 혁신축 활성화 사업인데요. 제가 오늘 추천해드릴 지역은 바로 이 청량리 왕십리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청량리 왕십리 지역. 지금 4대 혁신축에서는 첨단 혁신축 바이오 의료 사업이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인데요. 지금 현재 왕십리 지역과 청량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변으로 교통의 호재가 있는 지역이어서 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청량리 지역에는 GTX 노선이 2개가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왕십리 지역 역시도 이 GTX 노선이 1개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변에 재래시장에 대한 개발, 답신 뉴타운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왕십리역에 있는 왕십리 뉴타운, 그리고 행당 7구역, 8구역, 마장동 일대의 신통계획이라든지 아니면 뭐 KT 부지 개발, 그리고 용답동 일대 요즘 정말 핫하죠. 용답동 재개발 지역. 아래쪽으로 중량무 재생센터가 현대화 사업으로 되는데 여기 사이즈가 지금 서울숲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아래쪽으로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제2의 부촌이 된다고 하는 성sun 전략정비고요.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개발 호재가 이 청량리 지역과 왕십리 지역 주변으로 지금 다 개발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딱 2군데 지역이 지금 개발이 안 된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우리 왕십리 지역 위에 있는 홍익동이라는 지역하고요. 왕십리역 바로 옆에 있는 초역세권인 사근동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사근동이라는 지역을 한번 추천해 드리려고 지도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왕십리 지역은 현재 2호선, 5호선, 분당선, 동북선, GTX 노선 총 6개의 노선이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앞으로 6개의 노선이 들어감으로써 도심권 지역에 서울역과 청량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노선이 들어올 지역이 왕십역이고요. 여기서 지금 초역세권인 지역이 사근동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사근동 지역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이 왕십리 지역,
뭐 답심리 지역, 마장동 지역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지역 주변 지역으로 개발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에서 아직 개발이 되지 않은 사근동 지역, 이 지역이 개발됐을 경우에는 저는 행당동 지역, 지금 아래쪽 바로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못지않은 가격이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근동에 대한 예상 시세예요. 이제 사근동에는 5억대 초반, 4억 후반, 5억대 초반이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전세를 꼈을 경우에 실투자 금액은 1억 중반 정도면 지금 현재 왕십리 초역세권 지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투자 전략을 간단하게 3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왕십리역에는 4개 노선이 있고요. 앞으로 동북선에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GTX까지도 들어올 계획이 있기 때문에 총 6개가 들어오는 지하철역 왕십리역의 역세권 지역이고요. 현재 왕십리역 주변으로 재개발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사근동 역시도 충분히 개발에 대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기존의 2호선이나 5호선 등을 이용해서 광화문 지역이나 강남 지역, 도심과 접근성이 지금 현재도 좋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인 개발로 인한 집가 상승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사근동이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근동 지역 투자 전략 한번 잘 세워보시고요. 유심히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동구 사근동 지금 기존의 2호선, 5호선 외에도 앞으로 다중교통 인프라 수혜를 누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다 자세한 내용 저희가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고요. 이 내용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부동산에 대한 궁금증 남아 계시다면 전화 상담 가능한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